조비 에비에이션, 이 회사가 드디어 도심 항공 상용화라는 그 목표에 아주 가까이 다가섰다는 소식인데요. 실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상업 운항용 첫 비행기 제작에 공식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일스톤인데 단순히 시험용으로 만들던 그런 프로토타입 단계는 이제 완전히 넘어섰다는 거죠. 상업운항에 실제 투입될 사양과 동일한 첫 번째 생산 일치, 영어로는 프로덕션 컨포밍 항공기 제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생산 일치 항공기요? 그러니까 뭐랄까 설계도대로 만들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건가 보네요. 그렇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요, 미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죠. 이 FAA의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 심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될 기체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FAA 소속의 테스트 파일럿들이 이 비행기에 직접 타요. 직접 타서 실제 비행을 하면서 모든 걸 검증하는 거죠. 직접 타본다고요? FAA 조종사들이요? 와. 네, 안전성, 성능, 신뢰성 같은 것들 FAA가 요구하는 그 수많은 기준들을 정말로 충족하는지 그걸 하늘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형식 검사 승인, 영어 약자로는 TIA, Type Inspection Authorization을 위한 항공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TIA. 그러니까 FAA가 오케이, 서류랑 지상 테스트는 이제 충분히 받고 진짜 비행기 한번 가져와 봐라. 우리가 직접 몰아보면서 최종 확인하겠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뮬레이션이나 부분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완성된 항공기 그 자체로 평가받는 단계인 거죠. 인증 절차의 거의 마지막 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최종 관문이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럼 이 생산일치 항공기는 FAA 심사관들이 진짜로 이 설계도로 만든 양산형 제품이 안전한지 믿을만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실물 시험 모델인 셈요. 설계 자체를 승인하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실제 제품에 대한 최종 검증 단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설계 승인 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만들어진 비행기가 정말로 안전 규정을 모두 만족시키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TIA 단계가 바로 그 실제 제품의 검증인 거죠. 근데 궁금한 게 다른 경쟁사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인증 절차를 밟고 있을 텐데 조비가 이 생산일치 항공기 제작에 들어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앞서 나간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그냥 순서상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물론 경쟁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AA, TIA 단계에 맞춰서 실제 상업용 사양의 기체 생산에 돌입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구체적인 진전 상황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우리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 혹은 이런 테스트를 통과했다 수준이 아니라 FAA라는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다음 단계, 그것도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비행시험을 위한 실물 기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이건 인증 절차의 거의 8부등선, 9부등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업이나 시뮬레이션 단계를 넘어서 실제 비행기를 FAA 시험대에 올릴 준비가 되었다는 거니까요. 무게감이 다르죠?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 개발 발표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느낌이네요. 이게 진짜 상용화로 가는 길목에 딱 서 있다는 느낌. 근데 이 항공기 한 대에 무려 15년간의 연구 개발 결과가 다 집약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와, 15년이라. 맞습니다. 15년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조비가 처음 이 eVTOL이라는 개념을 구상하고 개발하기 시작한 지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건데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설계 노하우, 그리고 수없이 반복했을 시험 비행 데이터, 또 안전에 대한 그들의 철학 같은 것들이 이 첫 생산일치 항공기에 모두 녹아들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날개 구조의 강도라든지 배터리 시스템의 안전성, 또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프로펠러의 효율과 소음 문제까지 이런 모든 개별 부품과 시스템 하나하나가 FAA의 그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들을 다 통과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5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특히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는 참고할 만한 선례가 많지 않으니까요.
모든 걸 거의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가 비행 중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 그러니까 난기류를 만난다거나 급격한 기동을 할 때 기체 구조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걸 증명하는 구조시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주요한 지산 테스트들은 이미 다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합니다. 수백,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다 검증했겠죠. 전기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15년의 노력이 집약됐다는 건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술이라는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잖아요. 특히 배터리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요. 그럼 이 15년 전에 시작된 설계를 기반으로 한 기체가 실제 상용화가 될 즈음,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너무 오래된 기술이 되는 건 아닌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비도 당연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항공기 설계가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 제어 로직이나 운항 시스템 같은 것들은 계속 개선될 수 있죠. 둘째는 핵심 구조나 시스템 설계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FAA 인증 자체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보다 검증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셋째는 모듈식 설계를 어느 정도 채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 기존 기체 구조에 큰 변경 없이 배터리 팩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추측이지만 미래의 대응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는 없겠죠. 아, 그렇군요. 지속적인 업데이트 가능성, 안전성 중심의 검증, 그리고 모듈식 설계 가능성,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마냥 오래된 기술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겠네요. 네. 그리고 FAA 인증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현존하는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실효성 높은 수준이라는 공인딱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상당한 기술적 우위이자 진입장벽이 될 수 있죠. 물론 상용화 이후에도 경쟁사들과의 기술 개발 경쟁은 정말 치열하게 계속될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생산일치 항공기, 첫 번째 이 기체의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FAA 조종사들이 타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2025년대, 그러니까 내년 중에는 먼저 조비 소속의 자체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이 기체를 가지고 아주 충분한 비행 시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비행 데이터를 쌓고 혹시 모를 문제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FAA 본 시험 전에 최종 리허설을 하는 셈입니다. 자체 테스트를 먼저 충분히 거치는군요. 하긴 그게 순서겠죠. 네, 이 자체 테스트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를 FAA에 제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FAA 평가단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FAA 소속의 숙련된 테스트 파일럿들이 직접 조종관을 잡고 형식 인증을 위한 공식적인 비행 평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평가 과정에서 FAA가 요구하는 모든 규제 요건과 안전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형식 인증서, 즉 타입 서티피케이트이 발급되는 겁니다. 와, 정말 길고 험난한 과정이네요. 자체 테스트 끝나고 또 FAA 평가단 비행 평가까지 통과해야 드디어 공식 인증.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렇죠. 항공기 인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을 태우는 상업용 항공기는 더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고요. AVTOL은 또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이기 때문에 FAA도 기준을 정립하고 검증하는 데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증 절차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건 알겠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잖아요. 결국 이걸로 사업을 하려면 한두 대 만들어서는 안 될 텐데 대량 생산 능력,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조비도 바로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생산시설 확충에 꽤 공해들이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캘리포니아 마리나의 생산시설에 더해서 오하이오주 데이턴에도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곳의 생산 능력을 합쳐서 이전보다 거의 2배로 확장했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다.
근데 단순히 공장 크기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특히 이런 첨단 항공기는 품질 관리가 생명일 텐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도요타와의 협력입니다. 도요타가 조비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게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비는 도요타의 그 유명한 생산 시스템, TPS,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노하우를 항공기 생산 라인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을 항공기예요? 와, 이건 좀 신선한데요? 자동차랑 항공기는 많이 다를 텐데 가능한가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TPS의 핵심 철학, 예를 들면 낭비 제거, 지속적인 개선, 카이젠, 높은 품질 관리 같은 원칙들은 항공기 생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산 속도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자동차 산업 수준에 어쩌면 그 이상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생산 효율성을 항공기 제조에 도입하려는 시도인 거죠. 이게 성공한다면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조비의 상당한 경쟁 우위, 뭐랄까 숨겨진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단순히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것,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군요. 도요타의 명성을 생각하면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비는 현재 연간 최소 24대 이상의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발표했습니다. 24대라는 숫자가 당장은 뭐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초기 단계이고 필요에 따라 더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갖춘 상태에서요. 연간 24대 이상 생산체계 구축, 도요타 방식 접목, 확실히 생산 쪽 준비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이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조비는 지금 FA, 최종 인증의 핵심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TIA, 즉 형식 검사 승인 테스트를 위한 첫 번째 상용사양 항공기 생산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는 거고요. 이 기체로 먼저 자체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후에 FA 평가단의 최종 비행 평가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요타와의 깊은 협력을 통해서 고품질의 대량 생산 능력까지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야, 정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인증 절차 막바지, 그리고 생산 준비 완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모든 움직임들을 종합해보면 조비가 정말로 미국에서 최초로 FAA 인증을 받은 eVTOL 운영사가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추상적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진짜 운항 허가 받는 거 눈앞에 뒀고 생산 준비까지 마쳤습니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진전 상황만큼 매력적인 소식은 없겠죠. 아, 조비가 정말로 곧 상업 비행을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 발표는 조비의 상업화 로드맵이 더 이상 그냥 먼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단기에 진입했음을 시장에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FAA의 형식 인증을 획득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증만 받으면 바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제 도심 내에서 어떤 노선을 운영할 것인지, 이착륙장 버티포트는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할 것인지, 또 관제 시스템은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등등 운영에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회적 수용성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기꺼이 이용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소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FAA 인증이라는 그 거대한 기술적, 제도적 허들을 넘는다고 해도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우리의 복잡한 도심 환경 속에 안전하게 통합되고 또 시민들이 아무런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기까지는 어쩌면 또 다른 차원의 더 복잡한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기술적인 문제 해결보다 이런 실제 운용상의 문제나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규정 준수는 기본이고 경제성 확보,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할 게 정말 많죠.
네, 이 부분이야말로 조비뿐만 아니라 모든 UAM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자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조비가 이 모든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